무조건 1차식이 나오게 만들면 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골라서 인수분해하고 대입법을 쓰는 거고, 그 다음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2차항 동시 소거 가능한 식을 선택해서 더하거나 빼서 2차항 없앤 후에 1차식 만들어내고, 그것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차식 만들어내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상수항을 소거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문제를 못 내겠지. 그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넘는 거니까 반드시 셋 중에 하나 걸립니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독특한 형태야. 앞서서 말한 세 가지 형태를 벗어나는 형태고, 이런 형태를 대칭형의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앞선 단원에서 대칭식이 문자의 자리를 바꾸어도 식의 값이 똑같을 때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예를 들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xy 자리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건 다 뭐랑 뭐로 표현하라고 했니? 대칭식이면? 글러 먹었다. 아, 그것도 아닌데. 아니, 이 양반들아. 일단 다시 한번 재방송. 대칭식이 아니야? 대칭식이야. A, B 자리 바꿔도 똑같으니까. 대칭식을 문제에서 제시를 했다는 얘기는 A, B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둘의 합과 둘의 곱으로 표현해달라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 했죠. 이런 것도 다 대칭식입니다. 이거 XY 자리 바꿔도 식의 값이 똑같지? 똑같으면 X 따로 Y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둘의 합과 곱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재방송.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합, 곱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수학에서 대칭식의 의미가 되겠고, 이건 3학년 때까지 대칭식을 보면 x, y를 따로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둘의 합과 곱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대칭형의 연립 2차 방정식도 똑같아. 합과 곱을 이용해서 먼저 표현하고 조금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얘는 2차항 동시에 소거 안 되지. 위에 것도 2차식이고 아래 것도 2차식 맞아요. x, y에 관한 2차식 맞지? x에 관한 식으로 보면 1차식이고 y에 관한 식으로 보면 1차식이지만 x, y에 관한 식으로 보면 둘이 곱해졌으니까 2차식입니다. 둘 다 2차식인데 인수분해도 안 되고 2차항 동시 소거도 안 되고 상수항을 맞춘다라고 해도 1차식은 안 나올 것 같아. 이 경우는 합과 곱으로 표현하라고. 자, 그럼 얘는 합과 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야. 당연히 앞에 곱셈 공식 변형은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xy가 3이니까 x 플러스 y 제곱이 얼마입니까? 16. 오케이? 그리고 합과 곱을 일단 치환합니다. 아주 정석적인 방법은 저는 x 플러스 y를 라지 a라고 두고 x 곱하기 y를 라지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식을 다시 쓸게. 라지 a 제곱은 얼마? 16. b는 3. 이렇게 된 거지. 맞습니까? 그럼 a는 뭐 나와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4죠. 그럼 a가 4고 b가 3이어도 되고 a가 마이너스 4고 b가 3이어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xy로 되돌려 놔 보시오. 여기서부터는 암산이에요. 왜 이렇게 길어? 암산. 더해서 4 곱해서 3. 뭐랑 뭐지? 3, 1이지. 3, 1이나 1, 3이겠지. 이렇게 두 쌍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3.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지. 자, 이렇게 두 쌍 나오고 총 4쌍이 나오겠죠. 지금 1번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온 거고 보통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2번처럼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대칭형의 연립 2차 방정식은 출발 자체가 달라요. 출발 자체가 뭐 2차항을 소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이쪽 빼고 왼쪽만 봤을 때 대칭식이 아니야. 대칭식이지? x, y 자리 아무리 바꾸어도 시계값 변화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치환을 하고 제가 표현해 볼게. 얘는 B, 얘는 A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이쁘게 바꿔봅시다. 합과 곱으로 표현할 거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A제곱 마이너스 B가 7. 맞죠? 자 이제 얘는 대입법을 쓰셔도 좋고 가간법을 이용해서 미지수 하나 소구하셔도 돼요. 나는 이렇게 소구할래. 그냥 더하면 되겠네. 더하면 B 없어지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2인데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불쾌하게? 자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제가 똑같은 계산을 여러 번 하는 거니까 좀 빨리 할게. 라지 A가 마이너스 2면 B는 얼마니? 관심 마삼. 라지 A가 1이면 B는 6. 왜? 응 아니야.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는 이거죠 지금. 다시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로 돌려서 쓰면 아이고 길다. 자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3 어떻게 돼야 돼? 이건 암산이죠.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3이랑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는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6 3이랑 자 이렇게 4개의 순서상 나오겠지. 됐습니까? 저는 계산이 되는지 확인만 해볼게. 13-9에 바로 옆에 유지에 2번만 풀어봐. 2번만. 그 다음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공통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통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통근은 지금 제 칠판에 적혀 있지만 교육과정 외입니다. 교육과정 외인데 마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처럼 그 특정 학교에서 알려주셨거나 아니면 문제에 간접적으로 그냥 출제하면 여전히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아셔야 되는 내용 정도만 알려드릴게. 아셔야 되는 내용. 자,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은 뭐랑 뭡니까? 이거 뭐 안구만 정상이면 되지. 1이랑 3이 근이 되겠고 아래에 있는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2랑 1이 될 거야. 그럼 저는 아무 멘트도 안 했지만 상식이 있다면 공통근은 뭐를 공통근이라고 하겠니? 두 방정식의 모두 근으로 존재하는 건 1이죠, 지금. 이 두 방정식의 공통근은 1입니다. 그럼 뭐 이건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각각의 방정식에 어떤 공통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제가 둘을 더해도 혹은 빼도 이 방정식의 1은 여전히 근 맞아? 맞지?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여전히 근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주 심플하지. 혹은 내가 여기 그냥 임의로 3을 곱했다. 실수배했다. 실수배하고 더하거나 빼더라도 여전히 이 새로운 방정식의 1은 근으로서 존재하지.
예, 맞습니까? 당신들이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이 정도예요. 두 방정식의 공통근은 두 개 이상이죠. 정확하게는. 두 관계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연산 후에도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더하거나 빼더라도 새로운 방정식에 여전히 근으로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결국은 더할 거냐 뺄 거냐야. 더할 거냐 뺄 거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책에 보면 187페이지에 뭐 공통근을 알파로 둔다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실제 계산할 때는 뭐 알파로 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x에 관한 관계식 두 개 더하거나 빼시면 돼요. 그냥 빼시면 된다. 저는 간략하게만 그래도 뭐이 책에 소개가 돼 있으니 여전히 다루는 학교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자, 두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그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두 방정식의 근을 지금 구할 수 있니? 구할 수가 없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둘 다. 직접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통근은 저 둘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존재한다며. 더하거나 빼더라도. 그럼 저는 한번 더 해볼게. 둘을 더하면 새로운 방정식이 자 2x제곱 나는 일단 왜 더한지는 풀어보고 2차항은 이렇게 되겠고 1차항은 얘랑 얘를 더하면 m은 날아가고요. 6x죠. 6x.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겠지. 자, 봤습니까? 맞아? 자, 둘을 더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m이 있어 없어? 없지. 이 방정식의 근은 구할 수 있지. 그럼 뭐 아니면 뭐야? 0 아니면 마이너스 3이지. 근데 어느 게 공통근인지 모릅니다. 맞죠? 천천히 풀어 써드릴게. 해설지를 보고 이해 못할까 봐. 자, 이게 두 식을 더해서 나온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 방정식에도 공통근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0인지 마이너스 3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하셔야 돼. 첫 번째, 공통근이 0인 경우. 공통근이 0이면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위에든 아래든 성립하면 되지.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려면 스몰 m은 얼마입니까? 그럼 0이죠. 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근이 마이너스 3인 경우. 저 위에 식에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3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이때 m은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죠. 1. 오케이? 제가 사실 확인만 해볼게. 진짜 되는지. m이 0이면 위에 있는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는 0이죠. m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5x는 0이죠. 그럼 이 방정식에는 0과 마이너스 1, 0과 마이너스 5니까 0이라는 공통근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m이 1이다. m이 1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m이 1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입니다. 자, 이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3이랑 1이 되겠고 이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니까 공통근 마이너스 3으로 나오지. 맞습니다. 제가 맞게 구한 거지.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왜 더했을까요? 둘을 빼시면 m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집니다. 결국은 더할 거냐 뺄 거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하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3m이 없어지니까 저는 더했을 뿐이에요. 빼면 m이 그대로 남으니까 공통근 자체를 구하기가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근데 아래는 또 패턴이 좀 달라요. 아래는 그 대표적인 패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고 얘는 그럼 뭘 소거한 거냐? 상수항 소거한 거예요. 근데 얘는 상수항을 지금 소거할 수가 있니? 얘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2n 마이너스 1이고 n 플러스 1이니까 소거가 안 되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두 식을 빼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두 식을 더했고요. 두 식을 빼야 되고. 근데 이 부분 제가 복습할 때 주의할 점만 말씀드릴게. 이거를 엄밀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 왜 더하고 왜 빼냐, 왜라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교육과정에서 이게 넘어간 이유가 엄밀하게 증명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상수항이 없어질 수 있으면 더하거나 빼는 거고 상수항이 없어지지 않으면 2창 없애시면 돼. 2창. 자, 그러니까 결론은 한글로 써드릴게. 상수항이 소거 가능하면 소거하시고 이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2창 소거한다. 그냥 보라색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뛰어넘게 출제는 안 됩니다. 출제할 수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둘 다 소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제를 내신 분이 글러먹은 거야. 잘못된 거고. 이번에는 얘랑 얘를 동시에 소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뺄게요. 빼서 2창을 없앨게. 그럼 위에서 아래 빼면 4mx-mx니까 3mx고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죠. 가로 열면 얘에서 얘 뺀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m 되겠지? 자, 그럼 3으로 나누고 m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이 등호가 만족이 돼야 되지. 맞아?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얘가 만족이 되는 경우가 근데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만족이 되는 경우 자체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m이 얼마인 경우? 그냥 0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x가 1인 경우. x가 1인 경우란 얘기는 공통근이 1일 때를 말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해설지에는 x에 알파라고 써 있을 텐데 저는 굳이 같은 식을 알파라고 두 번 쓰지 않았어요, 지금. 자, 근데 m이 0인 경우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 경우를 다 조사할 텐데 m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위에 게. 자, m이 0이면 아래식도 x제곱 플러스 1은 0이지. 자, 그럼 얘는 복소수 범위에서 공통근이 몇 개 나오니? 두 개 나오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만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케이스는 안 돼. 그냥 두 방정식이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가 공통근이 아니고. 자, 그럼 이 케이스가 맞나 봅시다. 공통근이 1인 경우라고 하면 위의 식에 x자리에 제가 1 집어넣어 볼게. m은 얼마?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문제가 없나 볼게. m이 마이너스 1이면 위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고요. 아래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방정식에는 1과 3이고 이 방정식에는 0과 1이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 가지는 거 맞지? 예, 맞습니다. 맞으니까 끝. 자, 여기는 일단 연습을 하면서 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또 나오네. 오늘의 마지막.
이제 부정방정식. 얘도 교육과정에서는 반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내면 그냥 끝입니다. 이 경우는 부정방정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은 무수히 많죠.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해가 모든 실수는 됩니까? 모든 실수는 아니야.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만족되는 건 아니지. 다만 0, 5, 5, 빵, 1, 4 뭐 이런 애들 생각해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애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할 거예요. 자, 부정방정식은 그러니까 미지수는 몇 개니? 지금 2개. 관계식은 1개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지수의 개수가 관계식의 개수보다 많은 형태. 이 경우에 방정식을 다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수학에서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제가 조건을 뿅 추가하잖아? 그러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단, XY가 자연수다 라고 하면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둘이 더해서 5가 되는 경우는 4개밖에 없다. 순식간에 유한계의 해를 구해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부정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가 관계식 개수보다 많을 때 그런 모든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조건이 관계식의 역할을 하는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조건은 현재 고교 교육과정에서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정수 조건, 오케이. 두 번째는 실수 조건.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이런 방정식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에요. 정수 조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고, 두 번째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앞에서도 했는데, 정수 조건은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돼. 실수 조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자, 실수 조건은 이런 거죠. 얘가 0이 나온다. 근데 XY가 실수다 라고 하면 제곱의 합이 0 나오는 경우 하나밖에 없지. 둘 다 뭐가 나오는 경우? 둘 다 빵빵. 즉 X는 1, Y는 빵. 근데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뭐 I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실수 조건이 되겠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어떻게든지 식을 변형해서 어떤 두 다항식의 곱은 정수꼴로 만드는 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풀이 방법이고, 실수 조건은 완전 제곱식의 합은 0, 이 꼴로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저거 하나로만 다 되면 참 인생이 행복하겠지. 저 하나로만 다 되면 좋은데 저 하나로만 다 되진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 예외가 있는 경우는 제가 문제로 설명을 드릴게. 이게 앞에서도 다뤄봤기 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재방송을 열심히 하지는 않을게요. 자연수는 정수에 속하죠. 저는 요령만 말씀드릴게.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그러니까 얘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미지수가 2개인데 관계식이 하나씩밖에 없죠. 그럼 첫 번째는 이런 형태가 제일 무난한 형태예요. 식 변형만 잘 하시면 돼. 식을 변형만 잘 하시면 되는데 항상 기준이 되는 건 그냥 두 문자가 곱해진항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봐. 제가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 곱해진항을 이렇게 쪼갰어. 선생님들마다 순서는 좀 차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나오려면 여기 뭐 있으면 되니? 이렇게. 그럼 전개했을 때 xy 마이너스 2x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4. 그러면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가 나오는데 쓸데없는 뭐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8이 나오죠? 쓸데없는 플러스 8이 나오니까 다시 8을 빼줍니다. 이게
요식을 변형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근데 2는 원래 있었지 지금. 더하기 2가. 여기까지 돼요. 두 문자가 곱해진항을 기준으로 두 개로 쪼개 쓰신 후에 식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개수들을 보고. 그리고 그럼 이 형태 만들어낼 수 있죠. 맞니? 자, 그럼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6이 나오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특별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4는 얘가 가장 작은 자연수 1일 때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아무튼 자연수도 뭐든 4를 빼고 2를 뺀 둘 다 정수 맞지? 정수 두 개 곱해서 6이 나오는 케이스가 그냥 숫자만 써볼게요. 1, 6, 2, 3, 3, 2, 6, 1. 자, 그 나머지는 될까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원래 그냥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애들도 있을 거야. 이런 애들도 있을 텐데 이 범위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지금. 없는 것 같아? 없으니까 안 할 거야. 자, 그럼 이 케이스에서 x, y 암산 바로 합시다. x-4가 1이면 x는 5, y-2가 6이면 8. 깜짝이야. x-4가 2면 6, 5, 7, 4, 10, 3 이렇게 4개의 순서상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지. 쉽게 구해내실 수 있다. 라는 거. 자,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부정방정식 제가 풀어본 거고 뭐죠? 뭐지? 자, 두 번째는 3x 플러스 5y는 90이다. 근데 여전히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으면 저는 이거 뭐 정확하게 푼다면 사실 이렇게 됩니다. 자, 3x는 5 곱하기 이거 정수죠 지금? 그럼 x는 몇 채 배수여야 될까? 무조건 5의 배수여야 되지 않아요? 이 우변에 써있는 수 자체가 얘는 결국 정수예요. 18-y가 자연수라고 했으면 얘는 정수인데 5 곱하기 정수꼴이니까 3x가 5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3x가 5의 배수라는 얘기는 x가 5의 배수라는 얘기죠. 3은 5의 배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x는 5의 배수면 이렇게 쓰셔야죠. 5k 꼴. 단 k는 1 이상의 정수. 맞죠? 자, 그럼 뭐 끝났네. x가 5k면 여기다 집어넣어봐. 15k. 양변 5로 나누면 y는 18-3k입니다. 근데 y도 지금 무슨 수 나와야 되니? 자연수. y도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y가 가능한 건 일단 k가 1이면 15 가능하고요. 2면 12 가능하고 9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5개 가능하겠죠. 맞아요? 자, 그럼 그때 x는 이게 지금 k가 1일 때니까 k가 1이면 x는 5가 되겠고요. 10, 25. 자, 저는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수학적으로는 이쁜 방법인데 이게 막상 시험 시간에 이렇게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대입하시오.
둘 중에 개수가 큰 항, y에 개수가 큰 애가 얘지. 큰 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쪽 숫자가 빠르게 커지니까 집어넣어야 되는 x값이 적어집니다. 여기 y에 1부터 쭉 집어넣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야. 이렇게 풀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건 뭐 수능 시험에서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나 그때를 위해서 유효한 방법이고, 됐어요. 이거 재방송인 것 같아. 13-10번. 기억이 안 나겠지. 저는 13-10번이 아니라 유제 13-12로 볼게. 자,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되고, 자, 유제로 볼게요. 유제를 볼 텐데 얘는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가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지.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풀어내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이 꼴을 만들거나, 두 번째는 판별식 이용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두어 번 설명했으나 까먹으신 분들이 여전히 많을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다 설명드릴게. 1번을 기준으로.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가 있으니까 풀라고 나왔겠지. 그럼 첫 번째, 나는 암산 능력이 탁월하다 라고 하시는 분은 보통 1번이 편합니다.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식만 딱 봤을 때 바로 변형이 가능하다. 얘는 바로 변형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사실. 10i 제곱을 뭘로 쪼갰으면 될까? 아직 정식주로 안 났구만. 감사. 10i 제곱을 제가 둘로 쪼갰었어요. 왜 쪼갰었어요? 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의 합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니까. 얘는 뭐의 완전 제곱식이지? x-3i의 제곱이고 얘는 y-1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소수라면 해가 굉장히 많겠지만 실수라고 했으니까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죠. 얘랑 얘가. 맞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y는 얼마 일단? 1. 근데 y가 1일 때 얘도 0이 되려면 x는 3. 맞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의 합이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이는 식이 있어, 이 문제에서. 근데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숨겨져 있을 때, 그때는 두 번째 방법 사용하셔야 되니까 제가 두 번째 방법도 다시 알려드릴게. 1번은 때에 따라서는 못 쓸 수도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볼게요. 두 번째 방법 판별식인데, 자, 이놈은 x에 관한 방정식으로 제가 볼 수 있지. y에 관한 방정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저는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볼게요. 그럼 이게 x의 개수고, 자, 여기서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 x에 관한 식으로 봤을 때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지. 왜? 만족하는 실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만족하는 실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 이상 나오면 되죠. 자, 근데 특별히 짝수네. 절반의 제곱. 절반 제곱이니까 9i 제곱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곱. 이게 다 상수항이죠? 맞아.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y에 관한 식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y에 관한 식으로 보면 다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니까 저는 이미 x에 관하여 정리되어 있으니,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게.
그럼 판별식을 만족시키려면 이 부등식이 만족이 돼야 되지. 맞습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려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y가 뭐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지. 1 외에는 뭘 집어넣더라도 제곱하면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부등식 만족이 안 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y값 자체가 1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y가 1이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y에다 1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6x고 1 집어넣었으니까 10 빼기 2 플러스 1이니까 x는 얼마? 3. 자, 정확히 똑같은 해 나오죠? 나옵니다. 두 가지 방식 다 아셔야 돼요. 다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야. 됐습니까? 여기는 마지막 문제보다 연습 문제에서 제가 하나만 풀어보기를 당부할게요. 지금 13-3의 1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앞으로 수학을 하시면서 13-1번 정도를 또 이상하게 푸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잠깐 풀라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다항식, 유리식, 무리식, 지수 로그 다 똑같습니다. 지수 이 식들이 2개 이상의 식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일단 K라고 두고 한 문자로 표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는 셋 다 다항식이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여기 다 무리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지수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로그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삼각함수식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개 이상이 등호로 연결돼 있지? 이때는 이렇게 연립하는 건 보통 중학교 때의 방법이고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이 세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값을 제가 K라고 두는 거예요. 두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미지수를 K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나는. X, Y, Z를 K로 표현. 이 관점이 좀 바뀌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 다항식이든 뭐든 등호로 연결된 식을 이제 볼 거야. 그럼 일단 K로 두고 출발이야.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3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빨리 암산 좀 합시다. X는 몇 K지? 얘랑 K니까 X는 2K 플러스 1이죠. 이 정도 암산 될 거고 얘랑 K랑 같아야 되니까 Y는 3K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얘가 K니까 Z는 4K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자, 좀 똑똑하게 표현하면 이게 매개 변수로 표현한다라고 해요. 뭐 여러분들 뭐 아직 여친 남친 없겠지만 사랑의 매개체 뭐 이런 표현 들어보지 않았어? 누군가를 이어주는 지금 여기서 XYZ의 매개체는 그러니까 K예요. K라는 한 문자로 표현을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에서는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럼 XYZ를 제가 한 문자로 표현했어. 이제 남은 초이스는 뭐 하겠니? 아래 식에 냅다 집어넣으면 되지. 다 한 문자로 표현했으니까 2x 여기다 2 곱하고 바로 쓸게. 4k 플러스 2 3i 여기다 3 곱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5z 여기다 마이너스 5 곱하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k는 4k, 9k, 마이너스 20k니까 마이너스 7k 맞죠? 2랑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 7.
자, 뭐 암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그럼 x는 3 빵 5 나오죠. 이렇게 푸셔야 돼 앞으로. 오케이. 뭐 뒤쪽에 보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볼 거라고. 근데 여기서 깊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XY 관계식이 뭐지? 이게 아니고 다 K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누가 왔다리 갔다리 하나? 아무튼 제가 한 문제는 필수 예제에서 지금 안 풀었습니다. 한 문제를 안 푼 이유는 여러분들 13-11번 193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거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이거 비슷한 식 증명할 거예요. 아마 집에서 과제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 것 같아. 이거는 이미 이전에 배웠던